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52포인트, 1.21% 상승한 2046.2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1% 오른 635.4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중국 증시가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오늘 다시 개장을 하면서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해주면서 더욱더 힘을 받고 양시장 모두 다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이 영업이익 이 잠정치가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10% 웃도는 수치로 나타나면서 투심을 자극을 했고 오늘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IT 섹터에도 수급이 쏠리면서 일제히 붉은 빛으로 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지원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와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쪽에 이 투심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 외환시장의 움직임인데 환율이 특히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환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보였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기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과 지금 이제 금융투자에서 그리고 또 이제 기관계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기관계 투자자들과 연기금이 이제 시장이 이끄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특히 IT 이쪽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로 들어갔던 이 수급들이 다시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이제 쏠리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반전형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캔들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전일 고가를 이제 완벽하게 장애해주는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5일 이동 평균선마저 돌파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추세대로 계속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208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투심이 회복된 만큼 분명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스탁 끝까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이 코스닥이요. 오랜만에 외국인이요. 장 초반부터 사기 시작해서 더 사기 시작해서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은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찍을 게 없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행이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 작년 10월의 급락이나 작년 10월의 폭락만큼이나 코스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점을 찍으러 가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왜? 지수는 절대로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찍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찍고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바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하락세는 뭐다? 저점을 찍으러 가는 거다. 그럼 뭐다? 지금은 겁낼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모아가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찍지 말라 그랬어요. 중심된 종목을 찍지만 겉으로 도는 종목들, 바로 돼지열병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절대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글백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 나옵니다. 지금 11,000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벌써 지금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합병 관련주 고점에서 찍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찍을 종목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매수할 종목은 바로 시장의 중심,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이 엮여있는 이 정책 수혜주를 지금 찍을 때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종목들 하나하나 10%씩 20%씩 상한까지 급등이 계속 나와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까지 반등이 나와준다 한다면은 10% 갈 거 20% 가고 30% 갈 거 40%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는 기회고 일생일대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마르스 전문가 가져온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하나하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HLB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음봉을 띄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더니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딱 0.0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젠가요? 어제 또 쭉 올라가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섰는데 오늘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시작해서 HLB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없겠죠. 맞아요. 당연히 오늘 특징주로 좀 이제 가지고 왔고요. HLB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HLB가 리보스의 답입, 임상 3상 기대감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이제 크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 바닥권에서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HLB뿐만 아니라 신라젠도 그렇고요. 그리고 헬릭스미스까지 지금 대부분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대북주라든지 또는 뭐 이제 총선 관련된 그런 종목들 보면요, 그건 한 개의 테마입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업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업종 속에서 이제 테마가 여러 군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차례차례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즉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 밑에 이제 시총 하위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흡사 2017년도의 흐름이 좀 다시 한번 더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도 뭐 HLB라든지 아니면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욱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수급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릴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필히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제약주인 헬릭스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올라서면서 시총 6위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15.24% 급등하면서 107,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헬릭스미스요. 우리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하한가를 몇 번을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또 좋은 소식도 전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를 맞고 HLB도 하한가를 맞고,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의 악재란 악재, 뭐 고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맞으면서 악재란 악재는 다 맞던 와중에 그나마 헬릭스미스는 좀 살지 않을까 싶었는데, 헬릭스미스까지도 실제로 임상의 이 3상에 대하여 결과 도출 실패가 떴습니다. 결과 도출 실패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 약물을 헬릭스미스의 약만 먹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혼용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도출이 안 됐다. 그러면서 임상 결과 도출 실패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한가와 급락세가 연속이 됐는데, 이게 임상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임상 A상과 임상 B상을 하는데, 이 433명을 대상으로 했던 A상이 결과 도출 실패를 한 거고, 제가 100명 이상 좀 되는 인원으로 했던 B상은 실질적으로 이건 효과가 있다. 임상 3상 성공이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A상으로 가든 B상으로 가든 하나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걸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 뭐 하반기까지는 이 FDA에 신청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하한가가 나온 급락폭만큼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은요, 솔직히 지금까지 5년, 6년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시장에 비해서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대부분 11월 말이나 12월 중순부터 가거든요. 근데 2019년은 유독 10월 초부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제약바이오가 지금부터 억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굳이 제약바이오가 너무 빠르게 앞당겨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더 뛸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는데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매수일은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4,38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 한때는 4,45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9.54% 쭉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깜짝을 놀랐는데 그래도 그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또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또 견고하게 또 지지를 딱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책주라는 게 원래 등락폭이 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상 뭐 최근에 정책주 중이면 눌렸다 안 간 종목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 너무 뭐 개의치 마시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장기 이평성 지켜주는 거 보시면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을 좀 더 보시면서 홀딩하셔라,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우 글로벌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9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7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2,205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딱 줬던 종목인데요. 갤럭시 S11 그리고 총선 정책 수혜주로 우리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자랑해 주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셔라. 그대로 들고 가셔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백전백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히든스타일 공개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국 프렌지 30%, 오픈베이스 21%, 뭐 대신용보통신 15%, 실질적으로 최근에 SDN까지도 뭐 30% 달성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우글로벌도 실제로 목표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우글로벌도 달성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목표가 달성하면서 대략 10%가량의 수익 실현이 어렵지가 않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마르스홈과한테는 뭐다? 다음 후속주,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도 지금 넘치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9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4,3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힘을 내줬습니다. 4.51% 상승하면서 4,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요, 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북미 실무 협상이 노딜로 끝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리고 비핵화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빠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오늘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 뭐 EXT가 남북 경협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총선 전직 이슈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5%가량 수익 중이거든요. 너무 걱정할 거 없이 그대로 들고 가셔도 누구나 뭐 5%, 6% 수익 중이면은 목표가까지 천천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가 말씀드렸죠. 백전백승이다. 최근에 마르스홈과 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급등 나오고요. 대부분이 20%, 30%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후속 상한가가 낼 수 있으면 종목 가져왔거든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워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먼저 나노메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빨간 불 켰다가 파란 불 켰다가 빨간 불 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0.13%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계속해서 약간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나노메딕스
마그네슘 되게 어려운 나노 입자에 관련해 항암 물질을 개발을 했다라는 네네. 소식으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네네.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빨간불 그리고 파란불을 이렇게 동시에 계속 그릴 때 이제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 도지형 캔들이 가장 힘이 강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노메익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총 상위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지면 아마 그 밑에 이제 시총 하위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노메익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나노물질을 이용한 이 항암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슈까지 엮인 이 복합 이슈 종목이에요. 이슈가 하나 있을 때 30%가 그 이슈가 두 개 있으면 60%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테마주들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 평균선이 이제 밀집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큰 흐름의 이제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고점 부근이 아닌 이제 바닥 구간에 좀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속 보유 관점에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DKT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볼까요?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6.72% 상승을 하면서 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가파르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좀 걱정이 컸는데 네. 오늘이요 빨간 그 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빨간 그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또 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팍팍 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 DKT라는 종목을 보자면 이 종목은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승과 하락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한 가지 뭐였냐면 4차 혁명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혁명 중에서도 특히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최근에 뭐 휴대폰 뭐 폴더블이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된 이슈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FPCB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FPCB 관련된 이슈로 인터플렉스가 7,000% 넘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FPCB 그리고 이제 FPCA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강조드렸는데 DKT가 거의 출발선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BH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하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 한번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하고 있어요. 수평 이동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 거래량 없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주가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제대로 붙어준다면 그럼 이제 20% 30%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제약 바이오 섹터인 것 같고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신사업이요? 그렇죠. 사실상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강력한 재료가 바로 신사업 모멘텀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면세점 관련주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이제 면세점 한다 그러면 이제 급등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이제 홈페이지만 만들면 급등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100% 200% 생각들 하겠지만 제약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 붙은 종목은 100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시세를 발생한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필록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록스라는 종목이 원래는 이 조명을 만드는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제약 바이오 관련된 회사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사업으로 좀 면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000% 가량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나노메딕스라는 종목 봐도요. 이 종목도 원래 소방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러면 이 종목도 거의 뭐 1000% 이상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로스 바이오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래 정지 당하긴 했지만 과거에 1년 만에 거의 1000% 가량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이 붙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뭐 8천억 터지고 막 9천억 터지고 이런 대규모 거래 대금 한 종목에 쏠리고 있는데 과연 이 거래 대금들이 다음으로 이 타겟을 잡는 종목 과연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오늘의 종목을 좀 준비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요 요즘 네. 깜빡깜빡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큰데 이 종목 정말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최초로 네. 치매 유발 유전자 관련된 네. 기술을 특허했다라는 거면 저한테도 네네. 희망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상 이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맞아요. 어떻게 이 확보를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신약을 개량해서 이제 시판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세상에 없던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시판을 내느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상 세상에 없던 신약이 딱 나오면 그거는 거의 뭐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의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세계 최초로 치매 유발 유전자 관련 기술을 특허를 냈습니다. 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치매 물질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3가지 물질을 이 돼지한테서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좀 이제 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달에 됐는데요. 근데 이 특허가 사실상 이 치매 관련된 기술 개발하는데 상당히 혁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원래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사업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상당히 좀 이제 모멘텀이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몰리는데요.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 올라가고 가장 다음 테마로 올라가는 바로 치매 관련주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약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뭐 CMG 제약, HLB, 뭐 신라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테마주들이 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100% 200% 급등한 모습들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문제약.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종목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자, 한 차례 쭉 횡보하다 급등하는 모습들. 자, 치매 관련된 이슈로 급등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트리. 자, 이런 종목들도 자, 치매 관련된 이슈로 횡보하다 급등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서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몰릴 종목들은 이 치매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기존의 치매 종목들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주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이름은? 마르스. 아니에요. 기억나요. 난 치매 관련된 거라고 해가지고. 아,
네. 네, 고려제약, 명문제약, 시트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치매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 치매 이슈를 받고 주가 좀 크게 좀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알케오스템이라는 치매 치료제를 가지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점에서부터 과거에 2018년도에 주가 상승세가 대략 거의 뭐 800%가량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 네이처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완전히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네이처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줄기세포 치료제 이슈, 치매 이슈를 가지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치매 그 물질을 돼지한테 넣어가지고 그 돼지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 바이온이란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이온이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눌려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수급만 조금 더 세게 들어오면은 충분히 뭐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만 봤을 때는 바이온과 그 다음에 네이처셀 두 가지 보겠지만 돼지까지 이슈가 엮인다면은 바이온을 아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바이온이 정답이 맞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두 번째 힌트 이야기할 때 살짝 이야기해 네네. 주셨어요. 원래는 네. 화장품을 했는데 제약 바이오 쪽도 그렇죠. 신사업을 넘어갔다. 네.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품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게 항상 이슈가 하나가 엮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복합 이슈가 엮인 종목들이 더욱 빠른 시간에 좀 이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종목이 바로 이제 이 복합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복합 이슈가 있는 종목들 따져보면 대북주에서 복합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거의 뭐 200%, 300% 이렇게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습니다. 한 가지 이슈로 과연 급등하고 또는 이제 상강하고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시장의 수급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테마는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엮여있는 게 많을수록 더욱더 주가는 빠르고 크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 화장품과 제약,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과거에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로 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오늘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돼지 하면은 바이온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줄기세포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아마 거의 바이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바이온의 자회사 중에 이 코스메틱 스탠다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만드는 네.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바이온이 이 성체줄기 세포,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치매 치료제까지 돼지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바이온이 거의 뭐 100%까지는 100%? 아니지만 한 95%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메시지가 하나 길게 와 있는데요. 아명사님 구경하고 싶다 바이온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르스님 하면서 하면서 송혜 선생님처럼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바이온입니다. 바이온. 멋진 우리 어사님 IQ 아닐까요? 화이팅요 하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 그 아래도 바이온 까지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온 쪽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아메원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건데 제가 보니까 또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반대당 관련된? 정책 수혜주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네, 반대당 수혜주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0%가 거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지지율이 지금 37%, 그 밑으로까지 빠지면서 34%까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본다면 지난달까지 37%였거든요. 그 매달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랬어요?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당 지지율 높아지고 당연히 아직 대선까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총선에서도 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했어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이슈나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는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한다면 바로 우리 지수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 지수가 뭐 연일 상승한다. 뭐 3일, 5일, 10일, 20일 연일 상승하면은 그 뉴스가 뜹니다. 코스닥 20일 연속 상승세, 뭐 10일 연속 상승세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 나오게 되면은 주식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이 심리가 돌아설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지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마찬가지로 매번 이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지수가 반등 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총선이 있기 전에 이 지수가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수 반등을 뭘로 시키냐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2015년도의 대세 상승세, 2018년도의 대세 상승세, 그 지수의 대세 상승세를 이끌 때마다 항상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만들어진 종목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수의 반등세도 마찬가지 누가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라진, HLB, 티슈진, 헬릭스미스 정말 최악의 악재가 다 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호재를 만들면서 정말 억지로 끌어올리듯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뭐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부양시키겠구나.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다? 제약바이오가 단기 급등, 단기 상승할 종목이 충분히 나오겠구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제가 가져온 상한가 후속주도 제약바이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네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항암 관련된 종목이고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임상이라는 것이 제약바이오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가 되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난치성 암이라는 거에 중심을 주셔야 돼요. 이 난치성 암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려운 난자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난치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나중에 걸리는 암을 후천적인 암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 집안 내력으로 받는 암을 선천적인 암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런 선천적인 암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져 오던 암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포라든가 분석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쉽습니다. 근데 후천적인 암, 내가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생긴 폐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시겠지만 후천적인 암이라 그 세포를 분석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암이 다 번져 있고
내 간에만 있던 게 뭐 폐로가 있고 암이 지금 막 여기저기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암을 보고 우리는 난치성 암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난치성 암 중에서도 유독 더 어려운 암이 뭐냐면은 그게 췌장암이에요. 우리 흔히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암을 네. 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췌장암이 왜 힘드냐면은 대략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1기, 2기, 그러니까 초기에는 췌장암이 걸렸다는 티도 안 납니다. 근데 3기, 4기, 말기가 될수록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나서 병원 가보면 다 3기고 4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췌장암보다 5년 동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10% 미만인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인 겁니다. 그 정도로 생존 확률이 높지 않은 게 췌장암인데 그 췌장암에 대한 항암제를 이번에 아시겠지만 만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췌장암의 항암제에 대해 표적 항암제입니다. 1차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인데 그보다 발전한 게 바로 분자 표적 항암제예요. 암의 이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또는 암의 신호를 막는, 암이 더 이상 못 번지게 만들어내는, 암만 잡아서 죽이는 그게 바로 분자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상 이상이라면은 가장 기대감이 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보다 난치성 암에 대한 항암제를 한다면은 충분히 임상 이상이라 한다면은 단기 급등이나 상한가까지도 한 번에 기대봐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네네. 뭐 췌장암, 난치성암의 표적 항암제 그리고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네. 정도예요. 처음에 이제 난치성 암에 그리고 이제 임상 이상 네. 좀 이제 진행한다 했을 때 이제 한미약품의 오. 포조티닙을 좀 생각했거든요. 이제 폐암 쪽 관련된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이 췌장암 관련된 말씀하시니까 이제 동성제약도 또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학 치료라고 하죠. 빛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바로 이제 췌장암 쪽에 이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동성제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성제약 경우에는 지금 한번 이제 급격한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주가가 갑자기 이 상승한 데 있어서 좀 이제 박스권을 그려준다는 것은 그 이제 매집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제약 아니면 이제 한미약품 이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수를 끌어올려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이 한미약품일 것 같고 이제 동성제약 것 저도 오늘 한번 어떤 종목이 상당히 좀 궁금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 아니에요? 호재잖아요. 호재. FDA 승인. 네, 맞습니다. 이게 FDA 승인이 아니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승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희귀의약품 지정이란 게 뭐냐? 대부분의 이 희귀병에 걸리고 실질적으로 이 희귀병 치료제를 만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희귀병이잖아요. 말 그대로 희귀한 암이고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만들어봤자 그렇게 뭐 이게 경제력이라는 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에 대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줘요. 어디서? 미국의 식약청 FDA에서 지정을 해주면은 실질적인 임상 기간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세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FDA 미국의 이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면은 그거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20%, 30%, 100%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녹십자셀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녹십자셀이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대략 거의 100% 가까운 우상향세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때리고요. 상한가 한 번, 실제 상한가 한 번 치고 그리고 두 번 상한가 치고 거의 세 번 상한가까지 치면서 주가 100%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바로 미국의 FDA 희귀약품 지정이 되면서 항암 신약이 그러면서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이 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18년도에 상승세나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한가 한번 때리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대략 뭐 한 70%, 80%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마찬가지로 루게리병 줄기세포 치료제가 미국의 FDA 희귀약품 지정이 되면서 100% 가격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암제다 그래도 상한가 한 번씩은 치는데 거기에 미국 희귀약품 지정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뭐예요? 50% 갈게 80%, 90% 가는 거고요. 8, 90% 갈게 얼마? 100%, 150%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뭡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센 종목, 난치성암을 치료제 이상인데 거기에 미국까지 인정한 미국 희약품 지정까지 받는 종목이라면은 지금부터 급등 랠리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대약품 와 있고요. 현대바이오도 와 있네요. 눈이 부십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이 마르스님, 동성제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로는 다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오고 있습니다. 바이온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바이온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바이온이 정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요즘에 좀 이제 히든 종목 좀 쉽게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 이제 어렵게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온 이제 좀 우리가 눈여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 화장품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모멘텀이 붙은 이제 복합 이슈 종목입니다. 한번 눈여보시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1,700원 라인대. 자, 시가 이하로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자,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목표가는 자 1,7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000원 라인대 좀 이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바이온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제가 또 제약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궁금하다고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사실상 지금 거의 최악을 달리던 제약바이오 맞아요. 종목들이 바닥에서 점상한가 급등을 만들 만큼의 강한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센 종목이 뭐냐? 지금 뭐 실제 HLB나 신라젠이나 진짜 헬릭스미스 다 뭐예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항암에 관련된 이슈가 많거든요. 그 마찬가지 뭐냐? 난치성 암에 대한 항암제를 개발을 하면서 임상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클 텐데 미국의 FDA 희귀약품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과거에 받은 것들 다 100%씩 갔어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항암만 해도 상한가를 가는데 거기 희귀약품 지정까지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주가 뛰면 얼마 상한가 한 번에서 두 번 이상도 더 크게 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과 상한가 후속주 제가 백전백승 말씀드렸죠. 히든스탁에 드린 종목들 다 20%씩 30%씩 다 급등 나왔어요. SDN 25%, 대지금도 15%, 뭐 오프메이스 21%, 한국프레임 30%, 다 30%씩 20% 급등 나는데 이번 종목도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제가 오늘 9시에 마르스점과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단 한 종목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글날 휴일을 보내고 목요일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네. 전략 주시겠어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휴일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시장의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저번 주에 대북주에 대해서 좀 강조드렸는데 대북주 이제 쫓아가면 큰일 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대북주 정말 그것이 현실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든사이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 절대로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 테마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 복합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목요일이요, 옵션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을 또 맞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대질병 종목들 고점에 따라서 말하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 대장의 종목들만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닥이 올라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수급이 강한 종목, 바로 거래량이 센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단기적인 급등 상승에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없던 종목들은 끝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종목,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마지막 힌트에서 FDA 희귀 의약품에 지정이 되면은 30% 갈 거, 50% 가고 50% 갈 거, 100% 간다고 그랬잖아요. 좀 보여주세요. 어떤 종목들이 그랬는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제가 공개해드린 종목이 췌장암에 대한 이 난치성암에 대한 임상 이상의 미국의 희귀약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췌장암에 대한 신약을 만들면서 FDA 희귀약 지정을 받았던 녹십자 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거의 비슷한 기업인데 그 당시에 이슈를 받았던 당시의 주가가 아까 얼마 뛰었다 했죠? 대략 100%가량 상한가 몇 방 뛰었습니까?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을 뛰었어요. 연속으로 상한가가 세 번을 뛰면서 주가가 대략 100% 이상 급등 나온 종목이 녹십자 셀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아까 뭐라 했어요? 시장을 반등시키는 종목이 결국 제약바이오다. 2015년, 2018년 제약바이오를 1000%씩 갈 때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하다? 제약바이오 필요하다. 지금 저점에서 이 점 뭐냐? 세상 전 세계 사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항암제 중에서도 암의 지금 체계를 무너뜨린 게 분자표적 항암제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난치성암 치료하기 힘든 5년 동안의 10% 확률입니다. 대부분 살 확률이 정말 낮은 이 췌장암에 대한 항암 이 표적 항암제를 임상 이상으로 개발을 하면서 실제 이번에 미국에 뭐라 했습니까? FDA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 지금 당장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그 종목 제가 오늘 공개를 하겠는데요.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에 마라톤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약바이오 상한가 후속주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가치와 그리고 소중한 되새기는 의미 있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